되게 무난하게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위스키? 아니 이거 전혀 거부감 없는 맛인데. 네, 맞아요. 막 나 그냥 이러진 않아요. 네, 뭐가 됐든 위스키는 사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그리고 우리 채널의 히로인 그리고 마스코트 또한 여성 방송인 출신 넘버원 전통주 소믈리에 김민아 씨 그리고 술을 사랑하는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와 김민아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들어. 너무 길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절고 있습니다. 아, 인트로를 담당하는 네. 이사님. 그 전에 근황 얘기를 좀 하나 할 게 있어요. 저희가 드디어. 오랜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민아 씨가 아주 대단한 일을 또 하셨다고. 교수님이랑 같이 그 조선비즈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심사위원 다녀왔습니다. 심사위원 미초. 듣기로는 김민아 씨가 넘버원이고 그 옆에 플러스 원이 그냥 겹쳐서. 아니요. 저는 넘버 6였고요. 교수님이 넘버 1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 뭐였죠? 주류대상. 주류대상.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술만 다루는 거였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이제 국내 주류, 이제 전통주 부분만 심사를 한 것이고요. 위스키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사케라든지 한국 와인 부분도 따로 있어요. 전통주라면 소주, 막걸리, 청주? 네, 그것도 발효주와 증류주로 좀 나누기도 하고요. 소주가 증류주.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부분은 탁주랑 증류주 제외한 기타 주류. 네, 거기에 약주도 있었고 청주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막 그날 막 수십 개를 마신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60개. 한 60개.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좀 괜찮았어요? 저는 품질이나? 굉장히 인상적인 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라벨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술인지 전혀 몰라요. 정말? 진짜 몰라요. 알고 싶어요. 심지어 알만한 번호도 쪽.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37번, 239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뭐 어디에 점수를 많이 줬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그렇죠. 엄청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심사하면서 맛본 것 중에 이거 진짜 특이했다. 어차피 넘버는 기억 안 날 거고 네. 그거 좀 이상한 특이한 술이 있었어요? 색이 되게 특이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새빨간 거? 네, 새빨간 것도 있었고 약간 보라색도 있었고 그러니까 리큐르도 나오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술들 많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다채로운 술들이 약간 있구나. 물감 들어간 듯한 그런 네. 것도 있고. 약간 제품도 포도우유 있었고. 같이 생긴 것도 그치, 있었고. 포도우유. 그치. 물감으로 포도우유. 그럼 이번 그 심사가 미나 씨는 처음 저 그때 작년에 우리술 품평회에서 심사했었고 네. 이번 그리고 경기도 주류대상에서도 주류대상에서 했었고. 심사했었고 이번 세 번째. 세 세 번째. 응. 어유 그러면 명욱 교수님 자리가 위험한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빠질 때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굳건하게 있고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품평회 하실 때. 약간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때 토플 시험 일단 보는 듯한 느낌? 토플 시험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가 약간 그 토플 시험이나 토익 시험 보는 듯한 테이블에서 일자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같고. 네네네네. 그럼 좀 기억에 남았던 건 교수님 아니면 뭐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경향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대기업 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무난한 술들이 꽤 있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올라가. 진짜 올라. 수준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데 좀 이렇게 수제로 만든 것보다는 대중적인 맛에 대한 그런 걸 표방하는 좀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개성이 좀 사라진 느낌. 근데 오히려 근데 저는 좋았던 것은 우리술 품평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주만 들어가는데 대기업들도 막 들어와서 하니까 좀 더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술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구나 이런 걸 알기도 하고 대기업 술들도 좋은 것들 많네 뭐 이런 것들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선 다룰 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이거 여기 사진 보면 얼굴이 있어요. 네. 포스가 어휴 소개 좀 해주세요. 신동엽 위스키. 신동엽 위스키. 네, 출시가 됐습니다. 블랙 서클. 검정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뭐 버번인 거예요? 아니면 스카치인 거예요? 스카치죠. 블렌디드 위스키. 그렇죠. 스카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블렌디드라면은 섞였다. 맞습니다. 좀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 몰트면은 우리가 아는 메가. 그렇죠. 그레이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모든 곡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곡물, 그렇죠. 모든 곡물. 제가 알기로는 라이 위스키인가 뭐 그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레인 위스키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이 위스키를 하나 빼놨어요. 호밀로 만든 위스키. 아 그럼 버번도 그러면 그런 차원인가요? 버번은 옥수수가 51% 이상이니까 버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위스키로 그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 왜냐하면은 옥수수 51% 넣고 거기에 이제 메가를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숙성 같은 경우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버번은 기본적으로 1년? 2년 2년? 이상을 하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몇 년 이상 숙성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게 2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것들 대부분 2년 이상 숙성된 것들이 들어오는데 버번이라는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며칠, 몇 달, 몇 년을 숙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헹궈서 그렇죠,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소주 같은 경우가 쌀이잖아요. 걔도 그러면 그레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소주 어떤 소주? 참이슬? 뭐 쌀로 만든 거 참이슬 말고 좀 뭐 좋은 술 있잖아요. 그런 전통주? 예를 들어 그거를 이제 위스키 오크통에 숙성을 시켰다 한다면 그것도 그레인 위스키에 들어가냐? 그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메가를 넣어서 이걸 당화를 시켜야 돼요. 당화. 그러니까 메가를 넣어서 그 쌀에 있는 전분을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룩을 넣었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발화된 곡물이 들어가야 돼요. 발화된 곡물.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좀 애매하고. 근데 그게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발화된 메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유럽 EU 기준으로는 쌀로 만든 소주도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하면은 위스키로 팔 수 있어요. 꼭 매가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쌀이 발화된 거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 누룩으로 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유럽 상관없어요. 기준으로? 우리는 네. EU 기준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EU 기준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오크통 숙성 소주들은 3년만 숙성하면 다 위스키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그 시장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블렌디드면은 어디 지역 술인 거예요, 이게? 이게 스카치 위스키니까 스코틀랜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스페이사이드라는 곳이에요. 페이사이드.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코틀랜드가 로랜드와 하이랜드가 있어요. 크게. 로랜드면 지역이 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푹 빠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푹 빠진 데가 로랜드고, 여기에 그 에든버러라든지 주도가 있어요. 네네. 글래스고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고, 그 위에 산기슭 타고 쭉 올라가는 정말 뭐라고 할까, 자연의 풍광이 어마어마하고, 고산지대.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 하이랜드인데, 하이랜드 지방에서도 저 북해 쪽 세상의 끝이네요. 끝자락에 있는 곳 중에 스페이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주변에 굉장히 많은 증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발베니, 발뱅이. 글렌피딕, 그리고 뭐 맥켈란. 그 지역을 스페이사이드라고 따로 떼서 또 불러요. 네. 그러면 그 지역 술이면 그 지역의 술이에요. 그럼 스페이사이드. 양조장은 거기 발베니 거기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발베니를 만드는 회사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 글렌피디도 갖고 있고 발베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발베니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가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렌피딕의 원액은 좀 들어갈 수 있다. 있다. 근데 이게 블렌디드니까 모르겠구나. 네. 근데 발베니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발베니는 그 직접 농사지은 보리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원액도. 발베니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발베니 안 쓰고, 근데 글렌피딕은 좀 더 그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글렌피딕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날아와가지고 되게 비쌀 것 같았는데 소비자가로 현재 19,000원. 2만 원도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이 비싼 위스키 마실 때가 아니다. 아니다. 저에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수 낮은 거 아니에요? 물 탄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스카치 위스키를 붙이기 위해서는 알코올 40%. 도수, 그렇죠, 40% 이상. 그럼 40도 이상이야? 네. 높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 클리어한 거죠. 네. 다만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캐러멜 색소는 좀 들어가요. 색소.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맞추려다 보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가격이 높은 것 중에서도 그 일부러 왜 같은 오크통에서 빼서 조합을 했는데 얘랑 색깔이 좀 다른 경우들이 또 있어요. 누군 진하고 더 였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 맞춘다고 색소를 일부러 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카라멜 넣는 건 불법 아니에요? 아니 캐러멜 색소까지는 허용이 돼요. 아, 스카치 그래요? 위스키에서는. 네. 스카치에선. 스카치에서는. 그럼 뭐 맛을 봐야 되지. 맛을 봐야죠. 네, 네, 맛을 제가 봐야죠. 요즘에 주종을 위스키로 바꾸고 있어서 안 돼. 소주 궁금합니다. 거잖아. 빨리 먹고 빨리 달라고. 오래 걸리니까. 오. 아 근데 이게 향이 의외로 좀 상큼한 느낌인데요. 그래요? 네. 확실히 이 캡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은 비싼 캡은 아니다. 그래도 근데 닫아놓기 좋잖아요. 19,000원에 요런 케이스도 있고 이거는 신경 쓴 거야. 신동엽님 사인도 있고. 이게 싸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싼 건가부터 찾는 것 같아. 아, 비싸다고 하면은 왜 비싼 포인트를 찾는 거야 그 사람이 네. 심정이.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요? 그 생각보다 초콜릿 향이나 바닐라 향이나 이런 달콤한 향도 되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 꽃향도 있는 것 그리고 같고. 꽤 부드러워요. 진빔이 어디 거죠? 진빔 미국. 미국 거요? 저는 미국. 갑자기 진빔이 생각나지? 진빔이 좀 매끄럽잖아. 미끄럽고. 그래 놓는구나. 진빔 같은 경우에는 그 진빔의 모회사는 산토리지. 산토리가 진빔을 인수했으니까. 되게 무난하게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위스키? 아니 이거 전혀 거부감 없는 맛인데. 네, 맞아요. 막나 오크향 이러진 않아요. 네. 되게 입문하기 좋은 위스키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럴 것 같다. 이 원더락이나 아니면 하이볼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좋고 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나는 니트나 뭐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은. 뭐가 그런 느낌. 됐든 위스키는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위스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그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자주 가는데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저렴한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이 위스키 가격이 이 가격이었던 거야? 아니면 원래 코로나 때 거의- 너무 올라서 그렇죠. 유통이 마비돼가지고 사람들이 위스키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샀는데 유통이 잘 되고 이미 잔뜩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재고가 좀 있는 재고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안 사도 언제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실은 가격이 높아질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비싼 위스키 나름 마셔봤어. 그렇죠. 12년, 18년, 30년 마셔봤어. 근데 그걸 데일리로 마셔보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너무 하드하죠. 그치. 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그러면 이게 신동엽 씨가 양조장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이센스를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이 윌리엄 그린텐 선즈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동엽 씨의 이름을 가진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거지 이 제품을. 그러면은 뭐 예전에 그 원소주 만들었던 박재범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이 맛을 만들어줘야 조합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박재범 씨가 그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신동엽 씨가 좀 광고 모델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좀 봐요. 네. 그 약간 그거네 박성우 위스키 그 뭐 위스키 그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양조장 가서 뭐 얘기를 하면서 협업을 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머니까 보기에는. 또. 그렇죠. 그럼 언젠가 김미나 소주가 나오나요? 김이랑 위스키 나오지 아니 않을까? 소주야. 전통주 소믈리에는 위스키 안 돼. 소주도 하고 위스키도 하고 그럼 좋겠네요. 빅피처. 네. 그렇죠. 어디 김미나 하나- 위스키, 어디 김미나 하나 소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그냥 미나 소주, 미나 위스키 해도 되고. 제가 다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자, 무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회 되시면은 왜 9,000원대 위스키들도 꽤 있거든요. 랑스? 랭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길리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뭐가 제일 난지도 한번 테스트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데일리 소주보다 데일리 위스키를 하고 있는데 저의 주머니 사정과 입맛을 아주 가성비 있게 맞춰줄 수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하고 저희 여기 있어요. 동그라미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팔고 편의점 대부분 비싸니까 근데 이 가격에 양이 이렇고 맛도 좋고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그냥 간단히 먹을 때 하이볼 할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위스키는 집에 갖다 놓더라도 상하질 않으니까 맞아요. 조금씩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네.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